회의를 섞게 하겠습니다. 농촌지원과장님께서는 나오셔서 성업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 윤선아입니다. 농촌지원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농촌지원과는 711쪽부터 748쪽까지입니다. 2026년도 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119억 7,829만 원으로 금년도 65억 5,216만 원보다 54억 2,613만 원이 증액된 예산이며 지원별로는 국비 8,564만 원, 준특회계 29억 3,680만 원, 도비 4억 8,661만 원과 군비 84억 6,9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지원과 고객만족 기술지원 단위 사업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713쪽부터 715쪽입니다. 농촌지도 기반 조성은 총 37억 8,349만 원이 증액된 예산으로 서성면 풍암리 동부지소 농기계 임대사업소 이전 설치에 30억 원과 영기미면 성수리의 임대형 스마트팜과 연계된 실습 전용 교육장인 청년농 도약 실습형 스마트팜 구축에 9억 원, 농촌지도 농기계 배송 차량 교체 2억 원과 농촌진흥사업 홍보와 지도기 공무원 전문기술 연탄 농업산학협동 심의회 운영에 1억 71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5쪽 청사경영관리는 농업기술센터 청사시설물 운영과 공용차량 22대의 유지운영비로 3억 6,36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16쪽입니다. 농업경역 전문인력 육성은 농업인 역량 강화와 농가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홍천 농업인대학 운영, 농업기술 전문교육, 농산물 표준소득 조사를 위해 9,624만 원을 편성하고 717쪽 하단 사회치 청년 농업인 기초영농 지원, 사회치 회원 농업정보지 지원 등 사회치 육성과 농촌지도자 영농활동 지원 등 농촌지도자 활성화 지원, 품목별 농업인 연구회 육성, 농촌마을 리더 교육, 농업인 역량 강화에 3억 8,944만 원을 편성하였고 720쪽 중앙 예비 창업자와 청년 농업인들이 농산업 창업을 위한 브랜드 개발 교육, 디지털 마케팅 교육,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 강소농 육성 지원, 어린이 농업 체험 교실 등에 5억 1,14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21쪽입니다. 농촌생활 활력 증진은 우리쌀 소비 촉진을 위한 전문 리더와 농업인을 대상으로 한 우리쌀 활용 전문 교육과 농업 현장에서 안전 실천 문화 정착을 위한 농업인 안전 실천 역량 강화 지원, 농작업 안전재해 예방 지원체계 구축 시범, 극한 폭염 일상화에 따른 농업인 온열 질환 예방 지원을 위해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725쪽 중앙 농업인 신기술 시범 사업으로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팔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 미래 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범과 우리군 농특산물인 옥수수를 활용한 특화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사업 추진을 위해 7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726쪽 하단 치유농업 육성 기술 지원,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농촌 생활기술 교육, 으뜸 맛집 발굴 및 대표 음식 개발 실용화, 농산물 가공지원센터 운영과 가공제품 상품화 지원, 지속가능한 농업 농촌 발굴 자율형 공모, 생활개선의 육성에 7억 1,07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0쪽 하단부터 735쪽 농업기계화 지원입니다. 콤바인, 소형 트랙터 등 노후 농기계 교체에 2억 원, 동부지소 농기계 보관 창고 설치비 9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임대 농기계 수립 지원, 농기계 현장 실무 및 안전교육에 4,900만 원, 농기계 임대 사업 운영을 위한 인건비, 임대장비 유지 운영,
보험료, 부품 구입 재료비, 자주식 베일러 등 임대장비 구입비 등에 10억 4,500만 원과 찾아가는 농기계 순회 기술 교육에 1억 4,53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5쪽 상단부터 739쪽입니다. 귀농귀촌 지원은 안정적인 귀농귀촌과 귀농귀촌인 유치를 위해 신규 농업인 현장 실습교육, 2주간 운영하는 영농정착 기술교육, 단기과정인 귀농귀촌 학교, 마을에서 8개월간 거주하는 홍천에서 살아보기, 찾아가는 마을 융화교육, 지역 주민과 함께하는 귀농귀촌 화합 프로그램에 2억 6,700만 원을, 장기교육 프로그램인 체류형 농업창업지원센터 운영과 귀농귀촌 특구 사업으로 추진하는 귀농 새내기 정착 지원에 3억 3만 4천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39쪽부터 744쪽입니다. 동부지소, 서부지소, 남부지소, 내면지소, 철정지소 경영관리는 지소 운영 및 농기계 임대 사업에 9억 6,57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44쪽 하단부터 748쪽까지 행정운영 경비입니다. 공무직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12억 9,8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 소관 2020년도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농촌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농촌지원과 소관문제대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이 바랍니다. 713쪽부터 748쪽입니다. 네, 이 위원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이광재입니다. 713쪽이고요. 네. 우리 소장님 마지막이시라고요. 서운한 마음입니다.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고요. 일단 뭐 지역의 농업 발전을 위해서 많은 애쓰신 거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713쪽이고요. 그 맨 하단부에 보면은 8억 5,500만 원 그 요구된 그 시설비 요구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청년농 도약 예. 스마트팜 구축은 네. 연기미명 성수리의 임대형 네. 스마트팜 앞으로 실습형 스마트팜 교육장을 교육장은 겁니다. 따로 짓나요? 네, 그래서 저희가 해마다 9명, 뭐 8명씩 올해는 8명 교육을 했고 내년에도 이제 한 10명 정도 교육생을 선발해서 하는데 거기서 그 교육시키고 거기 또 이제 또 입주시키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제가 밤에 이제 12시 넘었는데도 지나가는데 불이 훤해요. 네, 그래서 작업을 밤에 많이 저도 이제 거기 이제 한번 이렇게 갔었는데 새벽 1시까지도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놀라웠었어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열심히 하실 줄 몰랐는데 저는 아주 감명을 받고 오긴 했습니다. 어때 그분들이 좀 이번에 소득이 좀 있던가요? 좀 나야 되는데. 이제 올해까지는 지금 이제 경영비들이 좀 많이 들어가 가지고요. 그렇죠. 배지부터 뭐 모종 농약 하여튼 기구들이 들어가서 아직까지는 그렇고요. 내년 뭐 상반기나 토마토를 한 데는 이제 올해 한 작기 끝나고 내년 한 작기 들어가면 어느 정도 손익분기점은 이제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경영비들은 한 2, 3년 정도 그 배지나 이런 건 사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만나서 얘기했을 때는 의욕이 넘치셔서 야 저분들의 눈빛이 틀리다. 아기까지 왔던데 하여튼 그분들이 좀 일단은 저희들이 일단 시작했던 큰 돈을 들여서 했지만 성공하시기를 기원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지금 좀 실습장을 진다 하시니까 그것도 불편함 없게 지켜 주시고요. 또 효과를 또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네. 그 720쪽 보면은 청년 농업 현장 실습 농산업 창업 활성화 9,300만 원. 그 하단부에 720조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저희가 이제 그 위에 청년 창업농 현장 실용화 지원이 이제 작년에는 그만큼 있었는데 1억 2천. 그걸 이제 창업 활성화로 일부 가져왔습니다. 창업 활성화로? 예, 저희가 이제 창업관을 작년에 준공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작년이 아니고 올해 준공을 해서 거기서 이제 그런 브랜드 교육이나 뭐 디지털 마케팅 교육이나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청년들 대상으로 운영을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제 창업을 이제 활성화 시킬 거라고 이제 기획을 잡잖아요. 그 농경영 실용 지원하고 개발 교육 브랜드 개발. 요건 어떻게 진행이 되는 거예요, 그럼요? 개인별로 이제 브랜드 만들어주는 교육을
하려고 그러고요. 브랜드를 예, 예. 이거 몇 분이나 참여를 하세요? 지금 10명 정도 계획하고 10명? 있습니다. 예. 야, 근데 브랜드 개발이 1,000만 원 가지고 10명이 돼요? 그래서 예, 그럼 이 브랜드를 어떻게 그 브랜드라는 거 어떻게 만드시는 거예요? 교육을 하면서 이제 브랜드를 만들 수는 있는데 사실은 음. 10명이 좀 많긴 많습니다. 예전에는 이제 10명 가지고 저희가 교육을 한 적이 있는데 요새는 그럼 조금 그분들이 비용들이 교육을 받고 받으면서 자기가 같이 이제 스스로 그, 만든다고요? 예, 같이 만들면서 그 강사님들하고 오. 같이 해서 만드는 브랜드 교육입니다. 전문가분들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도움을 계속 받아야 될 것 같은데. 교육을 한 뭐 5번, 6번 이렇게 하면서 같이 만드는 과정인데 네. 사업비가 이거는 조금 이제 명수는 저희가 10명을 계획하고 있는데 조금 주로 한 뭐 6, 7명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조금 작게 제가 지금 이제 편성이 그 돼서. 농업 예. 부분에 이렇게 보면 생산은 대단히 잘하시잖아요. 홍천군의 농민의 이게 농사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제품은 진짜 잘 만들어내요. 근데 그거를 브랜드화하고 그 홍보하는 거에 대해서 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어떻게 이제 끌어올릴까 하는 게 이제 농정과에서 지금 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이걸 어떻게 끌어올릴 것인가 고민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제 생각엔 1,000만 원은 너무나 터무니없는 금액이고요. 그런 금액들을 뭐 한 브랜드를 만들더라도 제대로 만들어야 되거든요. 오랫동안 지속이 될수록 보통 우리 제일 많이 쓰는 말 중에 지속 가능하다고 하는 그런 브랜드를 만들려면 진짜 투자를 해서 공동으로 쓸 수 있는 브랜드를 제대로 잘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형식상 교육으로 끝나면은 네. 너무 아쉬울 것 같아서 말씀드려요. 그러겠습니다. 좀 부족한 거는 또 뭐 네. 시경에 반영을 하긴 해서 네네. 저희가, 예, 잘 만들어 네, 보겠습니다. 진짜 예. 전문가들을 좀 만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725쪽이고요. 그 원격 근무 농촌 공간 조성 기술 시범에서 7천만 원짜리를 한 개소 요렇게 이제 100% 이제 100% 지원인가요? 네, 100% 네, 지원입니다. 이거는 어디고 어떤 내용인가요? 이거는 농촌체험 휴양마을 저희가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대상은 14개 마을이고요. 정해진 건 아니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일과 휴식이 뭐 조화를 이루는 요새 이제 그런 삶을 지향하다 보니까 네. 농촌에서 이제 근무를 하면서 여가를 즐기는 이렇게 하는 공간을 저희가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뭐 회의 시스템도 만들고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그러면 공간 공간을 조성? 만드는 거예요? 기술 시범이라 돼 있어서. 공간도 만들면서 네, 네. 그런 프로그램을 같이 운영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기본 휴양 마을이 어떤 그 기본적인 공간은 되어 있어서 거기를 다시 조금 이제 장비나 뭐 리모델링을 하거나 해서 만들고 그런 프로그램 이걸 제가 운영을. 이해를 잘 못해서 그러는데 네. 저도 이제 뭐 학교에서 뭐 배운 게 있긴 있는데 이게 우리가 만약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이걸 알아보려면 무슨 걸 제가 알아보면 도움이 될까요? 어디를 찾아보면 이게 시범 마을이 진행이 되는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자치단체 중에. 자치단체 중에 진행되는 데가 이제 요거는 원격 근무형 이렇게 하시면 그런 네. 저희 진흥청에서 하는 시범 사업을 이게 전국적으로 한 데가 있어서 예, 있습니다. 성공 예. 모델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네, 예. 음, 이게 시범 사업이기 때문에 어떤 아직까지는 예, 성공 사례? 성공 사례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저희가 그 시범 사업 뭐 공간 기술 수업 이런 데서 거기에 그럼 있는 장소는 기술을 어디에 하실지 아직 결정된 건 아직은 아니죠? 정하지 않아서 신청을 받아서 할 네, 겁니다. 네, 예, 네. 14개 14개 마을 중- 중에 한 마을이 되겠네요. 예, 그렇죠. 대상이요. 예. 그럼 소규모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 및 프로그램 보급 시범은 이게 그건가? 아니잖아. 이거 다른 사업이고요. 네네네. 이것도 이제 치유 공간이 있는 데를 시설 개선하는 시설 개선? 시설 개선이나 어떤 치유를 한 기자재 구입 같은. 그럼 사업입니다. 여기는 몇 개 마을? 이것도 1개소 지금 1억 1개소로. 예, 그러니까 이것도 그럼 14개 마을 중에 하나예요? 아, 이거는 그냥 그 마을도 되고 농장도 되는데 휴양마을은 대상지가 꼭 휴양마을은 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예, 예, 지침에. 전체적으로 예, 다 예. 봤을 때 예, 치유 공간 조성 예. 그 뭐 열목화 마을이나 이런 분들도 다 되는 거예요? 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할 수 예, 있으면 예, 예. 어, 열무고 마을은 휴양마을이기 때문에 뭐 원격 근무도 가능하고요. 신청은 예. 치유 농업 그렇게 하셔서 좀 커진 데가 몇 군데 있지 않나요? 홍천군에? 지금 열무거 마을하고 뭐 하이디 치유 농장. 하이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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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열목화 마을은 뭐 전국 한 1% 정도, 2%? 1% 그렇게 한 들어갔다고 예전에. 예, 예. 뭐 소방관 체험 프로그램도 있고 치유 프로그램 열무고 마을이 이제 그렇게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도 잘 되고 있나? 제가 요즘 가보지 못해서. 가보지 못하셨어요. 네, 약간 예, 예. 소란이 있었다고 얘기는 듣긴 했었는데 아, 괜찮나요?
뭐 아주 활발하지 않아도 계속 아, 꾸준히 되고 꾸준히 있는 잘 되고 상황입니다. 있나요? 예, 그럼 예, 다행이네요. 726쪽이고 특화 자원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 이거는 이제 홍천 특화 자원인 옥수수를 활용해서 저희가 그 공모 사업으로 올해 가서 이제 발표를 해서 네네. 사업비를 따온 사업입니다. 예, 그래서 예, 예. 이제 2026년에 5억, 2027년에 5억을 이제 지원받는 사업이고요. 네네. 옥수수를 가지고 이제 네. 옥수수 연구소에 그 네. 치유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걸 연결한 프로그램을 어. 같이 하면서 네. 옥수수를 가지고 체험 콘텐츠를 개발하고 그다음에 옥수수를 가지고 가공 상품을 개발하는 거 이렇게까지. 그럼 장소는 이건 어디서 하나요? 아, 요것도 신청을 받아서 해야 됩니다. 정해지진 아직 않았습니다. 정해지진 않았고. 예, 예, 예. 이 옥수수만 가지고 될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지역 이제 특화 자원 이거는 상품화니까. 옥수수로 저희가 연결을 했기 때문에 그걸로 일단 가실 옥수수가 주가 메인으로 가면서 다른 작물을 얹어도 되긴 하지만 일단 옥수수 메인으로 가는 사업입니다. 그럼 관심을 가지는 그 단체가든지 마을이 있으신가요? 여기에 대해서? 전혀- 치유하는 마을들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치유 예, 쪽에서? 예, 예, 치유 쪽에서. 그리고 이제 옥수수 이제 가공 상품을 만들어야 됩니다. 이 그렇죠, 사업으로.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옥수수 물이나 저희가 이제 옥수수해서 홍천에 오면 그 뭐 어떤 치유나 어떤 뭐 행사나 할 때 옥수수로 된 물을 먹자 뭐 이래서 옥수수에서 뭐 끝에 물 숫자 해서 그 물을 먹거나 아니면 옥수수 젤리 스틱, 뭐 옥수수 파우더나 뭐 이런 걸 해서 치유 마을에서 체험을 하고 뭐 이렇게 하고 옥수수로 같은 미로를 만들자 뭐 이렇게 해서 이 사업을 구성을 했는데 그거를 이제 올해 아니 내년 후년에서 1년차 2년차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 예. 옥수수가 사실상 이 의약품으로도 이제 개발을 좀 준비 중인 데도 네,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예. 뭐 진통제라든지 예, 뭐 이런 예, 예. 부분들을 하려고도 연구한 데가 많이 있어요. 근데 이게 홍천이 좀 선도적으로 좀 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네. 이 그러면 홍천에 생산되는 옥수수만 말하는 거죠? 취입되는 옥수수 이거 쓰는 건 아니죠? 그건 아닙니다. 그건 아니죠? 근데 저희가 이제 자색 옥수수 정도는 이제 홍천에서 많이 심지는 않는데 안토시아닌 성분이 좀 그럼요. 많아서 네, 그걸 네. 좀 기능성을 가지고 있어서 네. 그건 좀 같이 해볼 생각을 하고 전번에 이제 있습니다. 말씀드리긴 네. 했는데 옥수수라는 게 생산해서 그냥 간식용으로 먹을 것은 한계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예. 그래서 지금 옥수수 연구소가 한 뭐 오랫동안 지금 홍천군에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 뭐 안토시안이 됐던 거기에 대한 그런 여러 가지 연구를 할 수 있는 부분들 네. 그런 부분들을 접목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네. 그게 이제 홍천의 새로운 문화를 하나 그렇게 자리매김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거기와 연계 좀 많이 한번 해보세요. 네, 네. 그렇겠습니다. 예. 치유녹수. 치유농업 같은 경우는 어떻게 홍천에 좀 더 늘어나는 추세인가요? 아니면은 한계를 보이고 있나요? 네. 지금 저희가 9개 이제 농장하고 마을이 있습니다. 근데 네. 관심은 참 많이 있는데 네. 이게 1, 2년에 이제 그렇죠. 되는 그렇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예, 관심들은 많이 있습니다. 저희 네. 치유농업사도 3분 있고 교육위 하면 뭐 도예도 받거나 저희가 하면 음. 홍천이 제일 많이 이제 교육생들이 그래요? 가고 가곤 합니다. 그만큼 가능성이 있는 동네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잘 좀 예, 지원해 주시고 또 그러시면 좀 성과가 있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보세요 이게 그 734쪽 제 마지막으로 처리되는 건데요. 여기 보면은 자산취득비로 해서 지금 6억 9,700만 원이고 그 중에 이제 소형 트랙터 신경 쟁기 챙기. 예. 그거 좀 설명 주실래요? 그리고 목재 파쇄기까지 그렇게 좀 설명을 좀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신경쟁기는 땅을 이렇게 파는 쟁기 트랙터 깊게 깊게 파는 깊게 거고요. 파는 거고. 예, 목재 파쇄기는 지금 영농 분사물로 이제 저희가 지금 목재 파쇄기를 하고 있는데 네. 예, 몇 대가 있어요? 목재 파쇄기가 저희가 가지고 있는 게 보유하고 있는 게 보유한 거는 지금 이제 그 기술센터에 지금 가지고 있지는 않을 거고 이게 임대로 다 나가 있나요? 네?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면 임대로 다 나가 있나요? 저희가 그 영농 그 대행 작업단한테 이제 임대로 나가 있습니다. 나가 있는 게 이제 2대가 있는데 2대가 나가 있고. 그게 이제 좀 작습니다. 규모가 그래서 규모가 작다. 네, 큰 과수나무 같은 거는 이제 파쇄하기가 좀 힘들어서 요거는 이제 그분들한테 다시 임대를 해서. 그럼 기존에 나갔던 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기존에 나갔던 것도 같이 쓰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양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그러면 목재 파쇄기를 제 생각에는 수요는 더 많아질 것 같거든요. 근데 그분들한테 2대가 나가고 지금 총 4대가 나가면 다른 분들은 어떻게 써요?
이거는 운반하기가 쉬운 거는 아닐 것 같고 운반하기 그렇게 어렵진 않아요? 네, 그렇지 그러면 않습니다. 예. 이게 1년 내내 그 농장에 가 있나요? 이 기계가? 장기 이게는 임대로 가 이제 장기 있겠네? 임대로 가 있고요. 저희가 이제 지소나 저희 본소에도 한 대씩 있습니다. 한 대씩 예, 있어요? 예, 예, 예. 근데 예. 지금 그건 이제 두 대가 나가 있고 거기는 이제 대행 작업단에 두 대가 나가 있고. 두 대가 나가 예. 있고 두 대라면 네 대를 좀 데리는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 너무 예. 한쪽에 치우치는 건 아니세요? 아, 아니면 지금 예. 그 새로운 지금 그 규모가 너무 작아서 바꿔주시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예. 큰 기계가 들어가 작은 거는 딴 분들한테 쓰게끔 이렇게 회전할 수는 없어요? 어차피 그분들한테 다 그 파쇄 작업한테 해서 신청을 해서 파쇄를 하고 있는 상황들이래 가지고. 아, 그분들이 그러면 예. 나가서 작업을 해줘요? 예, 그분들이 대행 작업으로 작업을 대행 작업으로? 해줍니다. 예, 그 예. 대행 수수료를 받나요? 수수료는 예, 받고 있습니다. 그럼 대행 수수료를 받으면 예. 그 수익은 홍천군의 자산을 쓰여지나요? 그렇지 않고 그분들의 수익으로 들어가나요? 네. 그분들의 수익으로 들어가고요. 그러면은 일부, 예. 파쇄기를 저희가 대주고 그걸로 장사를 영업을 하는 거는 옳지 않지 않을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잘 이해를 못 해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좀 제가 이해를 못해서 만약 그 기계가 지금 금액이 네. 2,700만 원짜리가 네. 두 대가 나가잖아요. 네. 그러면 그분들이 그걸 가지고 이제 영업 행위를 하게 되면 거기 수수료를 받는다고 하셨으니까 그것이 일부는 이렇게 홍천군으로 들어오는 건지 아니면 그분의 수익으로 잡히는 건지. 그 대행 작업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평당 400원 뭐 이렇게 해서 근데 그분들도 이제 그 부산물들을 처리를 해야 되니까 이제 그거를 처리 비용으로. 예, 처리 비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예. 그분들은 그렇게 해서 돈 벌어서 새거 사 쓰시면 될 텐데 왜 홍천에다가 이렇게 손을 내미실까? 그게 이제 국비 사업으로 저희가 이제 네. 부산물 처리 지원으로 해서 국비 사업으로 나와 있고 그래서 저는 이제 바라는 건 작년부터. 뭐냐면 예. 한쪽에 너무 쏠림이 있으면 네. 다른 분들의 불만이 생길까 봐 그래요. 이거 필요한 부분들은 많이 있을 텐데 사용하시려고 하시는 분 많을 텐데 한쪽에만 너무 있다 보면 우리가 그걸 너무 한쪽에만 이렇게 제공해드리고 거기에 대한 특혜를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잘 저희가 이제 관리하실 것 산림과에도 같은데. 이런 사업들이 있고 해서 저희 그냥 수요는 다 거의 예, 수신을 하고 있습니다. 예. 하여튼 뭐 그 부분을 네. 잘 한번 검토해 주시고요. 네. 또 이렇게 잘 관리해 주면 되겠죠. 뭐. 네. 네, 이상입니다. 네, 이광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박인혜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박연욱입니다. 올해 고생들 많으셨어요. 결과가 좋았어요. 맞습니다. 전국 최우수 기관으로 선정돼서 고생한 보람이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축하드리고요. 고생하셨던 말씀드립니다. 맨 앞쪽에 우리 동부지소 이전 사업 뭐 차질 없이 잘 진행되고 있죠. 네, 지금 철거가 완료됐고 이제 설계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제 저희가 대학 심사 받고 시공업체 선정해서 3월에 착공해서 내년 중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10월쯤. 네. 설계는 어떻게 어디서 합니까? 설계 저희가 입찰해서 예. 그때 이제 그 공간을 보여주고 그분들한테 우리 기술센터에서 어떤 제안을 할 거 아닙니까? 예, 저희가 이제 어떻게 기존 했으면 철정이나 뭐 내면 지소 이렇게 지소들 보고 음. 예, 같이 그렇게 해서 거기서 좀 보완을 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우리 군의 사업을 보면 네. 그 설계 당시부터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돼요. 저는 좀 현장의 어떤 환경을 감안하지 않고 설계했을 때는 그 설계만 자체만 보고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현장에 갔을 때 많은 문제들이 도출되는 그런 현상들을 많이 발견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하는 동부지수 같은 경우는 그런 지수가 나오지 않도록 철저하게 준비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느 위치에 어느 곳에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되는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서 설계 당시부터 반영됐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요. 네. 722쪽 21쪽에 우리쌀 밀 가공식품 활용 전문 교육이 있고 722쪽에 중간 부분에 다양한 우리쌀 밀 활용 교육이 있어요. 네.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나와 있고 그 두 가지 사업이 별 차이점을 잘 발견할 수가 없어요. 둘 다 이제 국비 사업이고
있고요. 이제 우리 쌀 가공식품 전문 교육은 이제 지역 리더 양성 교육입니다. 그래서 지역에 있는 리더들, 여긴 특별히 이제 영양사들, 뭐 학교 급식을 하실 그런 분들 대상으로 대상이 조금 다르고요. 예, 뒤에 있는 사업은 농업인들 대상으로 하는 우리 쌀 활용 교육입니다. 예. 신규 사업이라고 해서 이렇게 네. 보니까 이제 교육 분야고 예. 대상이 좀 다르고 대상이 이제 영양사들이나 뭐 이런 분들 대상으로 하는 이제, 거고 뒤는 농업인들 대상으로. 그, 예, 올해 예선- 뭐 예, 쌀 예. 막걸리나 뭐 쪄 음식 예선서를 살펴보니까 예, 다른 부서에 비해서 신규 사업이라는 사업이 많이 올라왔어요.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규 사업이 많이 올라온다는 것은 아주 좋은 현상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만큼 또 센터에서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신다는 증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와중에 어떤 그 준비 과정이나 그 결과, 사업 목적이라는 게 뚜렷하잖아요. 네, 그 그렇습니다. 사업 목적에 맞게 네. 좀 잘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네. 끝까지 좀 챙겨주시기를 바라고요. 동료님께서 설명했는지 모르겠는데 질문을 한 것 같기도 하고 뭐 이제 어디입니까? 725쪽 농업기술 신기술 시범사업 네, 소규모 맞춤형 이게 이제 체험 농촌 체험 그리고 교육장, 교육농장, 치유농장 뭐 이런 곳에 지원이 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자격을 갖춘 농장들이 우리 군에 몇 개나 됩니까? 군에는 운영되는 데는 8개가 있습니다. 잘 운영되는 것. 8군이 안 돼요? 예, 8개가 있고요. 준비하는 데는 뭐 조금씩 하려고 하는 관심 있는 분들은 많이 농촌 체험 있으시죠. 마을이 굉장히 많은 줄 알았더니 이거는 이제 그 치유 농장 제가 8개는 말하는 거고요. 예. 그 원격 근무형 같은 거는 농촌 체험 휴양 마을 대상입니다. 거기는 14개 마을이 있습니다. 휴양 마을은. 예, 거기도 뭐 대상은 됩니다. 예. 그러게요. 이 부분도 좀 이 정도 하면 괜찮습니까? 뭐 이렇게 더 예산을 더 세워달라, 더 확대해야 된다, 뭐 이런 여론은 없습니다. 지금 수준으로면 수준이 치유는 저희가 이제 올해도 내년도 이제 사업들은 이제 조금 다 시범 유인에 맞춰서 사업들이 있어서 이 정도 더 많이 이 정도 일단 해보면서 단계적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치유 농업 쪽에 많은 관심이 있고 그쪽으로 많은 발전성이 있다고 느껴지는데 네, 그렇죠? 그런데 제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금방 되는 게 아니라서 하이디 치유 농원처럼 뭐 정말 뭐 10년 이상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성과가 나는 거지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지속성을 가지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속적으로 하이디 같은 경우 지속적으로 했지만 그 치유는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치유는 얼마 안 됐지만 기존에 하던 터에서 치유농으로 전환하면서 그게 제대로 먹혔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하이디가 제일 앞서가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군에서는. 조금씩 특색들은 다 있습니다. 다 있습니다. 대상에 따라서 뭐 예방형이라든가 특수 목적형이라든가 치유가 이제 보편적인 분들을 할 때는 예방형 치유 농장이라 하고 어떤 뭐 장애인이나 뭐 치매 어르신 뭐 이런 분들 할 때는 특수 목적형 이렇게 하는데 그 농장마다 특색들은 좀 있습니다. 그럼 특색들을 잘 살리는 게 또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럼 그 특색에 맞게 특화된 뭐 지원 사업이 준비되고 있습니까? 지원 사업을 저희가 이제 지금 당장은 아닌데 저희가 이제 뭐 이렇게 지속 가능한 공모 사업 뭐 이런 거를 통해서 거기에 이제 치유 부분을 하면 거기에 각자 자기 특색에 맞는 사업 내용을 이제 그려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맞춰서 맞춤형으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뭐 그런 목적에 맞는 그 공모 사업이 있다면 좋겠지만 또 없을 수도 있잖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우리 순수 군비라도 투입해서 그 목적에 맞는 농장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 기술센터에서 큰 힘이 되어 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예,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박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운유선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용준 수진입니다. 네. 농기계 임대사업장 보면 우리 군이 지금 본점 외에 지소가 6곳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농가들이 이제 그런 말씀들 많이 하시더라고요. 하우스 농가들이 이제 내면에도 많이 생기다 보니까 하우스 내에서 그 퇴비도 살포하고 경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다. 저희가 지금 그래서 지금 네. 내면에 계신 분들도 트랙터 예약을 했더니 뭐 열흘 이상씩 이렇게 기다리고 대기를 해서 네. 내면에서 소속 지소에서 또 임대해 가고 그러시는 사례들이 있고, 또 남면 쪽에서도 부추농가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고 하우스 내에서 농기계를 사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우스용 트랙터가 없어가지고 좀 군에서 하우스 시설 재배 사업을 그동안 9년 동안 상당히 많이 했잖아요. 근데 정작 센터가 하우스 내에서 작업할 수 있는 하우스용 트랙터 보급률은 상당히 좀 저조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농가들이 그 자부담을 들여서 직접 구매를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내면에 계신 분들도 지금 그게 탑 트랙터가 55마력짜리 되는데 탑도 없고 로더도 없어서 또 뒤에 그 로타리가 슬라이스식으로 이렇게 움직이면서 그 하우스 파이프 벽까지 바싹 붙여서 노타리 칠 수 있는 그런 로타리로 해서 센터에서 좀 그 기계를 좀 많이 좀 확보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시더라고요. 예,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니까 41마력짜리 소형 트랙터를 깐데 그게 네. 그래서 이제 철정 지소에 이제 내년에 이제 근데 한 하나를 55마력짜리가 있더라고요. 55마력짜리. 예. 예. 그거는 이제 하나 지금 추가 내년에 이제 구입을 할 그래서 예정이고요. 지금 예. 내면 쪽하고 서석 쪽에도 그렇고 남면 쪽에도 그렇고 네. 그 임대 농기계 사업장에서 좀 기계 구입을 좀 그 하우스 농가를 고려해서 확보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요청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네. 예. 그 예산 사업과 관련돼서 몇 가지 좀 질의를 좀 드릴게요. 네. 720페이지 보면은 농산업 경영 개선 실용화 브랜드 개발 교육 용역이 있어요. 그 연구 용역비인데 3만 원. 예. 어떤 취지의 그 브랜드 개발 용역인가요? 개인 농가들이 모여서 이제 교육을 받으면서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는 취지입니다. 이건 개인 브랜드요? 개인 브랜드. 예. 창업교육관에서 저희가 이제 창업을 하실 농가들이 개인 브랜드를 개발하려고 이거를 만들었습니다. 사업비가 좀 작습니다. 아까도 이런 얘기 하셨는데 예. 3만 원이라서 그 어디다 용역을 줘요? 아직 그거는 그 뭐 강사 브랜드 전문 강사들이 있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이제 이게 같이 어떤 농가들이 수요가 있었을까요 그동안? 그 기존에 이제 그 가공을 하시는 분들이 내 브랜드를 갖고 싶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떤 같이 분들이 그런 욕구가 있어서 예산 편성하신 거예요? 어떤 분들은 딱 정한 건 아닙니다. 예. 아, 그러니까, 교육생을 저희가 이제 모집을 해서 할 예정입니다. 향후에 이렇게 할 것이다는 얘기지. 기존에 브랜드 그러니까 가공해는 농가들이나 품목에 있어서 특별히 그 품목을 브랜드 활성화하고자 해서 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이시죠?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추후에 이럴 계획을 갖고서 용역을 한번 추진하시겠다는 그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저희가 가공지원센터에서 지금 뭐 그 젤리 잼 뭐 이런 거를 동결건조해서 그거를 제조원을 가공센터로 가고 판매만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그 시스템이 지금 올해 다 정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제 그 상품을 만들면서 개인 브랜드도 만들 수 있고 뭐 이렇게 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창업교육관을 통해서 이것을 좀 한번 활성화해보자는 취지인 것 같네요. 예, 그렇습니다. 721페이지 보면 청년농업인 창업 아이템 제품화 지원해서 3,6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예, 요것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720 1페이지. 그 3개소에서 보조 80% 자부담 20%니까 청년 농업인들당 1,200만 원씩인 것 같은데. 현장 실용화 기술 말씀하시는 거 아니고 창업 아이템 예, 창업 아이템이요. 요거는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그 위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이제 받으신 분들이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해서 그거를 받은 교육 후에 이제 창업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거기에서 이제 우수한 성적을 받으신 분들한테 지원을 할 계획입니다. 1,500만 원 곱하기 3개소를. 그러니까 지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에서 20회에서 50만 원씩 세운 게 있잖아요. 1,000만 원 예산 세운 거. 예. 여기서 그러면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을 교육을 하신다는 얘기죠? 예, 지역 창업 활성화 프로그램 교육을 운영을 해서 그것도 이제 교육생을 모집을 해서 운영을 해가지고 그걸 뭐 어떻게 이제 근데 그 여기 네. 보시면 예. 그 세부 사업을 보면 청년 농업인으로 이렇게 단정을 지어서 민간 경선 사업 보조로다가 예산 편성하셨기 때문에 이게 청년 농업인들을 위한 그 아이템 제품화 지원 사업인지 아니면 청년 농업인으로 국한하진 않습니다. 예. 근데 세부 사업 편성목에는 또 그렇게 그 특정해서 이렇게 예산을 안을 내셨기 때문에 드린 질문이에요. 제목, 예. 근데 딱 저희가 청년이라고는 하진 않는데 청년이 좀 이제 가점이 좀 있게 부여를 할 생각을 갖고는 있습니다. 창업 아이템이라는 게 어떤 걸까요? 창업 아이템 제품화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구상하시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프로그램을 운영하신다고 하시니까. 구상하는 거는 제가 구상하는 건 없고요. 예. 어떤 그 청년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한 다음에 그분들이 아이디어를 대서 아이디어 경진대회를 해서 아이템이 우수한 거를 가능성이 있는 제품을 거기를 이제 사업비를 주는 겁니다. 예. 우수 창업 아이템을 선발해서. 그 제품화한다는 얘기,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품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한다는 겁니다. 예. 어떤 창업을 말하는 걸까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농산물을 이용해서 하는 창업들을 이제 주가 되는 거고요. 예, 가공? 예, 가공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게 우리가 사업과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래도 실무 부서에서 어느 정도의 그 전체적인 계획안을 바탕으로 해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서 예산을 좀 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네. 창업을 어떤 식으로 농업과 관련된 창업이 과연 어떤 것에 대한 프로그램을 어떻게 교육할 것인지 물론 뭐 강사가 어떻게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교육하느냐에 따라 그 교육받는 수강생들이 가지고 있는 그 뭐 창의성이 다를 수도 있겠지만 향후 뭐 기대되는 그 사업 같아요. 과연 농산물을 활용해서 어떤 그 창업 아이템이 나올지에 대한 것도 향후 좀 기대가 된다고 보여집니다. 725페이지 보면 메뉴에 네. 온열질환 예방 활동 용품이라고 있잖아요. 네. 어떤 용품이 있을까요? 요거는 이제 새로운 신규 국비 사업으로 2천만 원 사업이고요. 그 농작업 안전 리더라는 이제 그 우리가 5명의 교육을 받아서 리더를 선발하면 그분들이 이제 취약 농업인을 대상으로 이제 온열 질환 하여튼 7, 8, 9 그러니까 6, 7, 8 그럴 때 이제 한 3달 정도 다니면서 예방 관리를 하는 건데요. 제가 경로당이나 이런 데 가서 온열 질환 그 취약계층 농업인 예방 활동을 지원하는 겁니다. 가서 홍보를 하고
어떤 뭐 안전 모자라든가 예, 뭐 아이스 조끼라든가 뭐 이런 거를 같이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이제 안전이 강화되면서 저희가 이제 저번에 안전 지원 조례도 이제 했는데 예, 이런 사업들이 지금 이제 그 예방 차원의 예, 농작업 환경이 매우 열악하기 때문에 이런 사업들이 이제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그 이거는 이제 안전 리더를 8명을 5명. 5명을 양성을 하는 거예요? 예, 양성을 해서 그분들이 다니면서 이제 취약계층에 대해서 이거는 뭐 이렇고 취약계층이요? 취약계층 농업인 그래서 경로당 이제 어르신들한테 주로 가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불특정 다수한테 가서 예. 홍보를 하고 예방을 하고 예, 그렇게 하는 사업입니다. 그 뜨거운 날씨엔 실외에 가서 농사일 자제하는 교육이겠죠, 뭐. 예, 그렇습니다. 예, 더운데 열사병 주의하시라고 그런 교육이에요? 그렇게 교육을 하는 사업입니다. 이게 예, 새로운 사업으로. 그 온열 안전 질환 때문에 예? 예, 온열 질환 감소. 그러니까요. 예, 예방. 그 리더 양성 교육은 어떻게 하셔요? 저희가 그래서 리더 양성을 저희가 뭐 학습단체 회장님들이라든가 이런 분들 누구요? 교육을요. 예, 그러니까 교육은 이제 농업기술원에서 추진을 하고요. 저희가 이제 그런 분들 대상으로 이제 추진할 거기. 어떤 분들이 학습단체 회장님, 리더가 되신다고요? 학습단체 회장님들, 학습단체요? 예, 농촌 지도자, 뭐 생활개선회원이랑 학습단체 회장님들 대상으로 예, 그런 교육을 받으시고 가서 홍보를 하시고. 예. 그분들이 바쁘셔가지고 시간을 내실 수 있으실지 모르겠네요. 예, 그래도 그래도 이제 어느 올해도 정도 좀 받으셨습니다. 예.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그 강사를 초빙을 해서 그분들이 교육을 다니시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이게 그러면 활동비도 그 많이 학습단체 예. 회장님들을 안전 그 리더를 양성해서 교육하신다고 하는데 예. 그분들에 대한 뭐 보수 같은 경우는 별도로 여기 없네요. 활동비가 있습니다. 6만 원 곱하기 6명 곱하기 10회로 돼 있습니다. 한 번에 6만 원. 그래서 10번 정도. 예. 그 옆 밑에 예. 예. 강사분들을 전문 강사분들을 초빙해서 교육하시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분들도 개인 그 농업 활동으로 인해서 시간을 내시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금액이 좀 작아가지고. 그리고 그 밑에 보면은 원격 근무형 농촌 공강 조성 기술 시범 아까 동영 의원께서도 질의하신 것 같은데 네, 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래요? 그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전용 공간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예. 의원님 먼저 그 태극마을에서 뵀었었는데 예. 예, 그 마을이 이 사업이 올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그 카페 같은데 위에 보면 그 창밖을 보면서 근무할 수 있는 그렇게 뭐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공간들. 이게 워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나요? 워케이션 맞습니다. 예. 워케이션을 예. 할 수 있는 그런 공간 조성. 공간 조성. 예, 그렇습니다. 내년에는 이게 어디에 내년에는 추진을 조성할 계획이세요?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14개 휴양마을 중에서 예. 그러니까 조건은 농촌 체험 휴양마을을 대상으로 하시겠다는 얘기예요? 예. 숙박이 가능하고 그런 데서 이제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으면 그런 공간이 없어서 할 수가 없고요. 어느 정도 사무실형 공간을 조성해 주신다는 얘기시겠네. 그 밑에 그 치유농업 관련돼서 맞춤형 치유 공간 조성은 어느 곳에 하실 계획이세요? 이것도 신청은 받아봐야 됩니다. 예. 치유마을 8곳을 대상으로 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8개도 되고 휴양마을까지도 포함이 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저희가 심사해 봐서 예, 적당한 마을을 맞는 마을. 공모 사업을 하는 거예요, 이게? 아니 1월 달에 신청 받아서 예. 저희가 현지 심사를 다니는데 저희가 다 이게 사업비가 좀 커서 심사를 잘 해서 했습니다. 이게 100%가 100% 1억 보조 사업이네요? 예, 이게 100% 1억이라서 예. 저희가 이제 이렇게 그 위에 거는 뭐 7천만 원에 대한 100% 보조 사업이고. 네, 그렇습니다. 농촌 체험 휴양마을이 서로 신청들을 하겠네요.
그 다음 장에 보면 탈방미인 잡곡 활용 체험 콘텐츠 확산해서 이것도 7천만 원짜리 100% 지원 사업인데 이 사업은 어떤 사업이에요? 요거는 이제 그 잡곡을 활용한 체험 콘텐츠를 만드는 겁니다. 꼭 치유가 아니래도 어떤 체험을 할 수 있는 만드는 거라서 저희는 이제 그 보리나 이제 옥수수를 이용해서 할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어디 정해진 건 없고요. 예. 잡곡을 활용한 이게 또 신기술 사업이라서 그 어떤 영농활동기술서에서 그런 이제 잡곡을 활용한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같이 운영을 해서 뭐 나중에 이제 만족도 설문조사도 해야 되고 이제 100% 시범 사업이다 보니까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잡곡 중심 체험 농장을 조성하는 겁니다. 제가 이 사업들을 보니까 센터는 사전에 이렇게 이 사업을 하기 위한 철저한 그 준비가 좀 부족하지 않은가 생각이 들어요. 일단 이 사업을 한번 해보고 향후 이것에 대한 효과나 성과가 어떤 것일까를 좀 불투명한 상황에서 추진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게 사전에 좀 철저하게 이것에 대한 사업에 대한 것을 한번 딱 청사지를 그려놓고 향후 이런 성과가 있으면 그것에 대해서 추후에 어떻게 또 그걸 활용해서 발전시키겠다 이렇게 좀 나가야 될 텐데. 자, 그러면 보리하고 옥수수를 활용해서 체험 콘텐츠라는 건 뭐예요? 어떤 요리를 하든 가공을 하든 뭐 고기에 대해서 뭐 교육을 하든 그래서 보리 옥수수를 활용한 뭐 그런 체험. 어떻게 체험을 해요, 이거를? 와서 체험을 하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옥수수를 가지고 뭐 촉감 체험을 하든 시각 체험을 하든 보든 느끼든 해서 아이들이 체험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드는 겁니다. 보리도 그렇고 뭐 음식을 할 수도 있고. 옥수수 보리를 모르진 않잖아요. 다 만져도 보고 다 먹어도 보고 그거는 눈으로도 다 봤는데 이것을 어떻게 체험 콘텐츠를 해요? 그건 의원님은 아시지만 어린이들은 잘 모를 수 있고요. 어린이들이 왜 몰라요? 어린이들은 몰라요. 잘 모릅니다. 그게 보리인지 옥수수인지 이거로 할 수 있는지 색깔이 아이들을 뭔지. 위한 사업이 된 거예요? 거의 이제 뭐 가족 단위 체험객 아니면 어린이들을 위한 사업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딱 보고서 잡곡을 활용해서 체험 콘텐츠라고 하면 우리 세대 같으면은 이제 콩을 활용해서 매줄 띄워가지고 뭐 청국장을 담그든 된장 고추장을 담그든 그렇게 해서 이것을 잡곡을 활용해서 이런 체험을 한다든가 이런 것을 처음에 생각을 했었던 거거든요. 아니 뭐 옥수수를 심고 보리를 심어도 처음부터 그냥 한 사리를 이제 자라나는 과정을 오면서 보고 나중에 그걸 가지고 뭐 떡을 하든가 뭐 이렇게까지 연결해서 국수를 만들던가 올챙이 국수를 만들던가 그래서 연결해서 할 수 있습니다. 점점 이제 아이들은 쌀도 잘 모르고 잡곡은 더 모르게 이제 돼가고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인식을 좀 더 그러면 프로그램입니다. 뭐 수도권에 있는 뭐 초등학교나 이런 아이들을 이렇게 연계해서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도 할 수 있고 저희가 이제 가족 단위 서울이나 뭐 이렇게 가족 단위도 요새는 많이 오고 있습니다. 그 밑에 중간쯤에 보면 특화자원 활성 상품화 통합 모델 시범해서 각 개소당 2천만 원씩 100% 지원 사업인데 아닌가요? 1억에 대해서 8천만 원씩에 1억씩 5개소 5억입니다. 이게 5억. 100%니까. 이건 어떤 사업이에요? 이게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수수를 활용한 사업이고요. 홍천의 특화자원을 가지고 이거를 가서 저희가 이제 사업 계획을 내고 발표를 해서 사업이 선정돼서 이제 전국에서 뭐 3개 선정됐는데 이제 그 중에 하나가 됐고요. 그래서 이제 내년에 5억, 후년에 5억이 되고 옥수수를 가진 이제 의원님 금방 얘기하셨던 어떤 체험 콘텐츠 뭐 옥수수 미로를 만들다든지 옥수수를 가지고 뭐 음식을 하는 옥수수 피자를 한다든지 옥수수 파우더를 가지고 떡을 한다든지 이런 체험 콘텐츠를 만들고 옥수수 가공 상품을 또 만듭니다. 그래서 가공 상품으로 옥수수 물, 뭐 옥수수 젤리 스틱, 옥수수
뭐 파우더 이런 걸 만드는 가공상품 개발, 체험 콘텐츠 개발, 그다음에 옥수수 연구소가 하는 치유 농업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옥수수를 가지고 그래서 그거를 연계해서 세 가지를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것도 정해지진 않았습니다. 예, 대상자는. 옥수수를 할지 보리를 할지도 아니, 정해진 건 옥수수는 아니죠? 정해진 거예요. 이거는 옥수수를 해야 사업비를 땄기 때문에 옥수수를 합니다. 네. 아까 그 팔방미 작곡 활용 체험 콘텐츠는 보리를 할지 옥수수를 할지 아직 그거를 이제 저는 이제 옥수수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보리가 기본 바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보리하고 옥수수를 같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건 제 생각. 네. 그러면 아까 팔방미인 작곡 활용 체험 콘텐츠 사업하고 이거하고는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 있어요? 연계 사업? 연계 사업이라고는 볼 수 있습니다. 네. 구체적으로 제가 어떤 사업인지를 아직도 잘 이해를 못하겠네요. 가공상품 만들고 체험 뭐 옥수수 그럼 그 미로고- 중간쯤에 보면 예. 미래세대 대상 식물 활용 기술 시험은 뭐예요? 이게 4천만 원에 요거를 이제 대해서 유치원이나 초중 고등학교에 지원하는 사업인데요. 예. 그 일개소고 저희가 이제 이것도 신청을 받아서 줄 겁니다. 그래서 그 아쿠아포닉스라 그러더라고요. 순환형 생태 재배 시스템인데 물고기가 이제 배설물을 하면 그거를 이제 식물이 흡수 가능한 영양분으로 전환해서 식물이 영양분으로 이제 그 영양분으로 자라고 다시 물을 정화시켜서 다시 물고기에 가게 하는 이런 순환 시스템을 학교 이런 데서 학교에다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그걸 하든가 요새 많이 하는 수직 정원 같은 것도 예, 그 사업으로 할 수 있습니다. 공기 정화해서 이제 환경 개선 효과가 있는 수직 정원 같은 것도 그 사업은 이제 학교에 주는 사업입니다. 이건. 유치원이나 초중고에다가 학교에다가 예. 자 그러면 팔방미 작곡 활용 체험 콘텐츠 사업은 네. 어디다가 줄 계획인 거예요?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이거 신청을 받아봐서 그만큼 이제 옥수수를 작곡을 이제 재배를 가능하고 작곡을 재배를 하고 그런 체험을 체험을 할 수 있는 농장에다 두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내에는 적합한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법인이나 단체가 어디가 있을까요? 찾아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에 이 사업을 추진할 만한 단체나 법인도 아직 어느 정도 계획이 없된 말씀이신 거예요? 계획이 그거는 이제 확실하지가 않아서 제가 딱 이제 얘기가 하기가 여기서 그렇습니다. 생각한 데는 몇 군데 있는데 그거는 나중에 이제 선청해서 알려 말씀을 따로 드리던. 지금 관내 그 한살림 네. 그 작곡 농산물 그 친환경 농산물을 유통 판매하는 곳이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기 그 메리틀도 있고 네. 또 여기 유치리에 그 한두레도 있고 거기는 또 옥수수를 띄어서 진공 포장해서 판매도 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쪽이 연계 사업하면 친환경 농업 그 법인이기 때문에 그런 쪽을 활용하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거기는 이 사업하고는 잘 안 맞고요. 거기 네. 체험이 연결돼야 되기 때문에 어떤 그냥 기존의 가공 사업들, 뭐 옥수수 가공이라든가 뭐 그렇게 그런 데랑 연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내에 적합한 곳이 지금 그 없는 것 같아서 그래요. 저희가 어떤 치유 농장들하고 연결 좀 해보겠습니다. 체험이나 치유 농장들하고. 그 밑에 그 1억씩 5개소 100% 지원 사업. 이거는 그러면 나중에 이 상품화해서 할 수 있는 그 업체를 추후에 선정하시겠다는 거예요? 네. 1월에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업체 추후에 선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를 뭐 체험 쪽, 뭐 치유 쪽이 뭐 한 2개소, 뭐 가공 쪽이 3개소 이렇게 하든가 그건 저희가 계획을 다시 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 센터가 시범 사업을 많이 하는 건 좋은데요. 시범 사업에 그칠까봐 걱정인 거예요.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이 사업을 활용을 해서 본격적으로 이 사업이 상품화가 되고 또 소득화될 수 있도록 하는 그 마중물 단계에 있는 사업이 시범 사업이거든요. 근데 이 사업을 통해 시범 사업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이것이 상품화되고 대중들로부터의 그 뭐 인기를 얻을 수 있는 제품이 되게끔 해야 되는데 이 사업이 1, 2년 사업하고 일몰로 없어지는 그런 사업으로 끝날까봐 좀 걱정이 된다는 생각이 드네요. 저희가 물론 여러 가지 지속적으로- 시도를 해보는 건 좋은데 하지만 그로 인해 어느 정도의 성과는 이루어야 되지 않을까 그런 그 걱정이 좀 드네요. 그리고 지금 뭐 관련 그 법인이나 단체 개인 뭐 이런 쪽에 하고 어느 정도 협력 체계도 아직까지 좀 준비도 좀 아직 덜 된 것 같기도 하는 생각이 들고 그래서 좀 걱정이 됩니다. 자, 그 옆에 보면 농촌 어르신 복지생활 실천 시범 4,500만 원 100% 지원 사업이잖아요. 네. 예, 이 사업도 좀 설명해 주실래요? 이건 어르신들이 어떤 일거리를 좀 해보자 소득이 나는 이런 사업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뭐 공동체로 같이 뭐 농작물을 재배한다든지 아니면 뭐 무말랭이를 만든다든지 들기름을 짠다든지 뭐 이런 정도 옛날 같은 뭐 전통 공예품 집돌 공예를 한다든지 뭐 이런 해서 조금 해서 같이 즐기도 같이 일도 하고 소득도 내는 이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마을 단위 사업, 마을에 출주하는 사업입니다. 이거는 계획한 마을은 있어요? 요거는 지방 이양 사업으로 돼 있어서 신청이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서면에 팔복리가 이제 뭐 무말랭이를 좀 하고 싶다 그래서 올해 신청을 해서 그 마을이 들어갑니다. 무말랭이요? 서면 팔복리에서 예. 무말랭이를 해서 노인들이 그걸 이제 판매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해서 네. 이게 지금 복지생활 실천 이게 노인 일자리도 볼 수 있네 그럼? 일자리하고는 다릅니다. 정기적으로 이제 소득이 나오는 거는 이제 해봐야 되는 거고, 예. 어떤 이제 사업을 추진하면서 이제 뭐 이장님이 중심이 돼서 추진위원장이 하지만 노인들을 하고 같이 하는 예, 그런 사업입니다. 경제활동. 그러니까 지금 어르신들이 서면 어르신들이 무말랭이 물을 수확을 해서 쓸어서 말려가지고 무말랭이를 하고 싶다. 뭐 예, 이렇게 판매했는데 예, 그걸 지원해주는 사업이잖아요. 4,500만 원을. 그렇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그 사업 그 목적은 뭐예요? 목적이요? 어떤 소일거리 사업화하는 거고 공동체 문화, 농촌 어르신들의 이제 활력 증진 뭐 이런 게 목적입니다. 이 지원 사업을 안 해주면 어르신들 활력 증진이 안 되나요? 그런 건 아니고요. 예, 이 사업을 안 이 사업을 해주면은 통해서 이제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 사업을 안 얘기입니다. 해주면 무말랭이 사업을 안 하셔요? 이 사업을 안 하면 이제 하지는 못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사업을 받으려면 꼭 무말랭이를 물을 심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같이 물을 심고 이제 그거로 사업을 하시는 겁니다. 이게 기술센터가 본연의 이 사업이 맞나요? 이게 기술센터가 신기술을 개발을 하고 연구를 하고 이것을 농가들한테 보급하고 해야 되는데 완전히 지원 사업으로 전락하는 거 아닌가요? 지원 사업으로 이건 이제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뭐 다 아시지만 고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어르신 사업도 예전에는 이제 장수마을 사업도 저희가 했었는데 그 사업은 없어지면서 이제 이 사업이 또 이제 소비 사업으로 저희가 전원 사업으로 그러니까 어르신 맞습니다. 복지 생활이라고 하면 지금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
특색 있는 사업들을 좀 추진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일부 요즘에 경로당 다니다 보니까 경로당에서 지금 집신, 종다래끼, 네. 참태기 이거를 하시는 마을이 있어요. 네. 그런 마을들에다가 이렇게 전통 공예품을 제작하고 판매하는 그런 마을에다가 지원한다고 하면은 저는 조금은 공감을 할 것 같아요. 저도 엄청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예전에 이제 제가 한 10년 전에 이렇게 사업을 추진할 때는 그런 마을이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분들도 많이 이제 다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 그런 마을이 지금 근데 있다고요. 이렇게 사업을 하면 신청하는 마을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예, 많이 나중에는 없고, 예. 어르신들 콩농사 짓고 깨농사 짓으면 그런 데다가 다 지원해 주겠다는 취지잖아요, 이게. 이게 예. 어르신들 그 복지생활 실천 사업이라고 하면 무말랭이를 해던 논농사를 짓던 어르신들이 모여서 콩을 농사져서 콩 타작을 하시던 다 가능해야 되는 얘기잖아요. 공동으로 작업하시고 공동으로 이제 뭐 그런 일을 그러니까요. 하시면 가능한 사업입니다. 예. 이건. 예. 경로당에서 어르신들 모여서 우리 공동 경작 사업 한번 해보자. 그러면 앞으로 지원하겠다는 얘기잖아요. 이건 근데 저희가 이제 심사를 도에서 다 해서 그 마을이 이제 도에서 올려 보내서 심사가 돼서 사업비가 떨어진 사업입니다. 이게 도 전체적인 사업이에요? 아니면 이게 저 도의원님이 따가지고 그 군 매칭한 사업이에요? 도 전체 사업입니다. 예. 군매칭 사업, 도의원 사업은 아닙니다.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으뜸 맛집 있잖아요. 네, 으뜸맛, 예. 으뜸 맛집이 지금 한 집이 그 예전에 세 집이었잖아요. 으뜸 맛집은 41집입니다. 41집이에요? 네. 그래서 저희가 20년부터 23년까지 이제 선정을 했고요. 너무 이제 41곳이라고요? 개소수가 많다 보니까 이제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는 이제 있는 거 좀 관리를 하기 위해서 지금 선정은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는 이제 홍보물 제작 책자 만들고 다시 한번 이제 그 심사를 한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게 우리 군이 물론 기술센터만이 문제가 아닌데 착한 가격 없어, 모범 없어, 으뜸 맛집 없어. 각 부서에서 지원하고 그런 업소들이 형태가 거의 유사해요. 저희는 이제 뭐 홍천 농산물을 이용하는 업소에서 그런 점수들이 더 많긴 해요. 그런데 저희도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그러니까요. 2024년부터는 하지 않고 이제 있는 거를 이제 관리하는 거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모범업소하고 으뜸 맛집 업소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착한 가격 업소는 뭐 금액이 저렴하면 다 착한 가격 업소로 지정이 되는 것인지 차별성이 뭔가 좀 의구심이 들어요. 지금 으뜸 맛집으로 선정된 41곳에 대한 지원 사업들이 전년도에 비해서 좀 예산이 감액이 되긴 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이 사업들을 감액된 사유는 뭐예요? 그러면 선정은 하지 않고 저희가 이제 홍보물하고 심사만 이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심사 수당만. 그래도 너무 또 놔두면 이게 으뜸 맛집이라고 갔는데 저희가 그래도 관리는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지원 물품을 하는 건 없어요? 지원 물품은 그러니까 다른 그 부서에서는 뭐 종량제 봉투를 이렇게 그건 없습니다. 분기별로 뭐 50매씩 나눠준다든가. 저희가 지금 이제 저번 주인가 뭐 이벤트 홍보 이벤트로 으뜸 맛집 가서 인증하면 뭐 이만한 방석 같은 거 하나 주는 그렇게 으뜸 맛집 리뷰 SNS에 올리면 그런 거는 추진을 올해는 했고요. 내년에는 그건 없습니다. 차라리 저는 이런 제안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 으뜸 맛집에 대한 그 메뉴판을 좀 홍천 명품 뭐 오경 아니면 이런 구경해서 딱 그 바탕 배경화면에 이렇게 깔아서 으뜸 맛집에다가 대형 메뉴판을 균일하게 딱 해서 그 업소에서 실제 이제 판매되는 메뉴들을 싹 직접 이렇게 적어서 할 수 있게끔 그런 걸 한번 좀 구상해 보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겠습니다.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그 다른 음식업하고 차별성이 좀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 거거든요. 그런 좀 제안을 드립니다. 네. 그래서 홍천군 그 명품도 좀 홍보도 하고 아니면 홍천군 관광 명소도 좀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대형 메뉴판을 좀 하나 샘플로 제작해서 그 으뜸 맛집에다가 이렇게 배포하면 상당히 호응이 좋을 것 같아요. 네, 해보겠습니다. 책자를 저희가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뭐 QR 코드까지 해서 그분들 영상도 같이 넣어서 만들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교수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역과 서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역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 과장님께서 나오셔서 소관 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호과장 민공입니다. 기술보호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내년도 세출 예산의 총 규모는 62억 1,100만 원으로 금년도 예산 69억 4,100만 원보다 7억 3천만 원을 감액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내년도 신규 사업과 주요 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751쪽부터 755쪽 상단의 작물환경 기술 보급은 8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 신기술 시범으로 이양, 물관리, 병해충 방제 등 벼 디지털 재배 기술 실천을 위한 노동력 절감 벼 재배단지 조성과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물관리와 완효성 비료 복합 기술 시범, 홍 부분 경ung 동시 파종 기술 도입을 위한 밭작물 유해 물질 발생 저감 및 토양 보전 단지 조성 등 3개 사업에 1억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2쪽입니다. 산불 예방과 퇴비 활용 자원 순환 등을 위해 추진하는 영농 부산물 안전처리 지원 사업에 1억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수요와 호응도가 높은 만큼 예정 면적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753쪽 상단입니다. 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품종 비교 전시포 운영과 올해 급격한 확산으로 문제가 되었던 가시무늬병 저감을 위한 농가 현장 실증, 조생종 5대벼 대체 해들 재배 단지 육성에 3,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논작물 안정생산 기술보급 사업으로 방제 노동력 절감과 농작업 환경 개선을 위해 무판 관주 처리 농업 확대 보급을 추진하고 드무모 심기와 측조 시비, 무인 모터 등 생령 농기계 지원을 위해 9,500만 원을 편성해 농촌 고령화에 적극 대응하고자 합니다. 753쪽 중간 밭작물 안전생산 기술 보급입니다. 농가 수요도가 높은 들깨, 허리태 자체 체종포 운영과 토종 자원의 다양한 홍보 콘텐츠 개발, 해마다 반복되는 씨감자 부종 문제 해결을 위한 감자 종소의 추가 공급 및 찰옥수수 콩팥 보급종 최종단지 생력화 지원에 1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4쪽의 친환경 유기농산물 생산단지 조성은 매년 감소하는 친환경 면적의 유지와 우렁이 항공 방제 등 경영비 지원을 위해 1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병해충 예찰포, 진단실, 관찰포 운영으로 병해충을 조기 예찰하고 정확한 진단 및 방제 정보를 농업인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4,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55쪽부터 758쪽 원예 특작 경쟁력 향상 사업에 9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5쪽의 농업 신기술 시범 중 신규 사업으로 시설 내 환기, 차광 등 재배 환경을 개선해 고온 피해를 경감하는 고온기 채수로 안정생산 기술 시범과 이중구조 하우스 인삼 활용 안정생산 시범 사업을 지원하고 내염, 내병성 인삼 신품종의 보급과 토양 병해충 생력 방제를 위한 토양 소독제 주중살포 기계화 기술 투입 등 원예 특작 분야 기후변화 대응 신기술 접목 4개 사업에 2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중간에 부추, 조기, 연장 재배 기술 현장 적용 시범은 출하기간 연장과 품질 향상을 위한 시설 지원을 통해 소득을 극대화하고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 청년 스마트팜 인큐베이팅 구축은 임대형 스마트팜 운영에 필요한 운영비와 이산화탄소 발생기 등 장비 구입에 8,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6쪽 하단이 스마트팜 환경 개선 강화입니다. 기존 시설 하우스와 연작 피해가 심한 하우스에 스마트 환경 개선 기술을 접목해 연작 피해를 완전히 해소하고 노동력 절감과 안정적 생육 환경을 조성하고자 1억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7쪽 상단의 지역 소득화 생산 지원 사업은 고랭지 기후를 활용한 배추 육류시설 보급, 여름 시금치와 참나물 재배단지 조성, 수박 이모작 재배 등 기후변화 대응 작목, 작평 도입 사업을 추진하여 새로운 소득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9,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758쪽 상단부터 763쪽의 소득자원 연구 개발은 23억 3,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의 신규 사업으로 사과 복숭아 생육 초기에 많은 피해를 일으키는 천공성 나방류의 친환경 방지를 위해 교미교란 실리콘 방출기 이용 천공성 나방 관리기술 시범에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58쪽 하단부터 760쪽의 과수화생병 감염 위험 정보 기반 적기 약제 방제 기술 시범과 농작물 병해충 방지비 지원은 과수화생병, 돌발 병해충, 토마토 뿔나방 등의 방제비를 지원하고 예찰단 운영으로 사전 예찰을 강화하고자 3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1쪽 상단입니다. 지역 활력 작목 기반 조성 사업으로 가을철 온난한 기후로 인해 사과의 착색이 불량해지는 문제를 해결하고 관내 70%를 차지하는 만생종 후지계통의 수확 전인 10월 중순부터 출하를 할 수 있는 착색 우수 품종인 컬러풀 재배단지를 조성하고자 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고 명품가원 기반 조성과 고소 작업차, 시설 현대화를 통한 과수 경쟁력 제고에 1억 300만 원을 지원하겠습니다. 762쪽 기후변화 대응 홍천 과수 육성 사업은 과수 전문가 양성을 위한 농업인 교육과 포장재 및 재해 예방용 자재 지원, 다목적 햇빛 차단망 보급, 과수 주력 품종 육성 및 노동력 절감 장비와 저온저장고 지원에 14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홍천 사과 복숭아 홍보와 유통 활성화에 8,800만 원, 과학용론 실증 시험 포장 운영에 1억 2,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3쪽부터 768쪽의 농산물 이용 기술 보급입니다. 763쪽 중간에 축산 분야 신기술 보급 신규 사업으로 산후 번식후 분만 전후 영양관리 안정생산 향상 시범과 염소 개체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는 염소 고급육 생산 및 다목적 보정장치 보급 시범, 산후 뒤집힘 및 발정 전후의 이상 여부 등을 자동으로 탐지해 관리 편리성을 높일 수 있는 인공지능 기반 가축 이상 징후 탐지 시스템 보급 시범 등 4개 사업을 축산 현장에 적용하고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4쪽부터 768쪽입니다. 친환경 종합 분석실에서는 토양 일반과 중공속 검사, 가축 분뇨 부속도 측정, 농산물 안전성 분석 등 연간 6,500점을 분석하고 시설 재배지의 염류 장애를 최소화하는 시설 토양 환경 종합 개선 사업을 추진하고자 2억 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이용 연구실에서는 액상과 입상 미생물, 특수균, BM수 등 연간 900톤을 차질 없이 생산 공급하기 위해 10억 4,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친환경 축산 관리실에서는 소유 공급과 원유 잔류 항생제 검사 등 축산농가 지원을 위한 시설 운영과 유지 보수, 저온 살구기 도입을 위해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768쪽 상단부터 770쪽의 행정운영 경비는 인력 운영비와 업무 추진비 등 부서 운영 기본 경비로 5억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술보급과 소관 2026년도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술보급과 소관분야의 질의위원님은 발언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751조부터 770조까지입니다.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넘어갑니다. 네, 질의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술보급과 소관분야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15시 25분에 회의를 석계하겠습니다. 정회는 선포합니다. 석이 정돈되고 사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석계하겠습니다.
다음은 상황소도 사수께서 나오셔서 사업문제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 사업소장 김경인입니다. 상하수도 사업소 2026년도 본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설명 순서는 일반회계 세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입니다. 773쪽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99억 9,500만 원 감소한 234억 9,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수도시설 관리를 위해 소규모 수도시설 응급복구비로 5억 원, 소규모 수도시설 수질관리비로 1억 400만 원, 영미면 후동리 후동 소규모 수도시설과 토성면 어루일이 얕은 소규모 수도시설의 지방상 수도 전환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2억 7천만 원, 내면 자은삼리 경천 소규모 수도시설의 개량을 위한 실시 설계비로 1억 3천만 원, 지하수 개발 이용시설의 사후관리비로 6,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74쪽입니다. 수질환경보전 및 개선 사업으로 음용지하수 수질검사 수수료 지원, 먹는물 공동시설 수질검사 등 일반 사무비로 700만 원, 먹는물 공동시설 샘터 유지관리비로 900만 원, 화춘면 구성토리 도심리 샘터 시설 개선과 남산 등산로 먹는물 공동시설 경수장치 설치비로 7,500만 원, 배수펌프장 공공운영비로 1,300만 원,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전출금 등 내부거래 지출로 223억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917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8억 1,100만 원 증가한 285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하수도 사용료 및 이자 수입 등 경상적 대입으로 14억 7천만 원,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으로 10억 원, 국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38억 8,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18쪽입니다. 보전 수입과 기타회계 전입금으로 122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0쪽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입니다. 환경기초시설 기술진단 등 운영비로 34억 2,800만 원, 환경기초시설 민간위탁 운영비로 73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1쪽입니다. 환경기초시설 대수선비로 14억 원, 환경순환형 가축분뇨 공공처리 자원화시설 운영비 18억 9천만 원, 하수관거 정비 BTL 임대료로 29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2쪽입니다. BTL 하수관거 운영비로 12억 원, 흙탕물 저감시설 준설 등 유지관리비로 4억 6,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3쪽입니다. 공공하수도 설치 및 개보수로 6억 2천만 원, 홍천읍 와동일리 하수관로 정비로 24억 3,400만 원, 서면 어휘포리 하수관로 정비로 26억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4쪽입니다. 양도가천 빗점오염 저감 사업으로 3억 7,100만 원, 신대 공공하수처리시설 신설 사업으로 17억 9,300만 원, 내면 자은지구 흙탕물 저감으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25쪽입니다. 황채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사업으로 10억 3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질개선 특별회계 세입 세출안의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 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 편성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29쪽부터 947쪽까지는 사업에 관한 일반 사항과 예산에 대한 총괄표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51쪽 투입 예산입니다. 규모는 2025년 대비 91억 1,500만 원 감소한 299억 2,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영업수익입니다. 사용료 수익으로 98억 2,500만 원, 급배수 공사 수익으로 12억 1,500만 원, 기타 영업수익으로 1,200만 원, 예금 이자 등 이자 수익과 사회계 전입금 수익금으로 3억 6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3쪽입니다. 시설 분담금 수입으로 6억 9천만 원, 국도비 보조사업 등 타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158억 9,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957쪽 지출 예산입니다. 원수 및 취수 관리비로 8억 2,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58쪽부터 964쪽 상단까지는 정수관리비로 18억 5,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4쪽부터 966쪽 상단까지는 배급수 관리비로 39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6쪽부터 967쪽 상단까지는 급배수공사 관리비로 12억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67쪽부터 970쪽 상단까지는 행정운영활동비로 55억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0쪽부터 971쪽 상단까지는 징수 및 수용과 관리비로 2억 3,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71쪽부터 981쪽까지는 인건비로 89억 6억 5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3쪽 자본 예산입니다. 정수장의 기계 설비 개선비로 21억 8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4쪽입니다. 풍암 정수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비로 42억 7,900만 원, 연기미면 월운리 진평, 북방면 부사원리, 토성면 수화리, 북방면 중화계리 등 4개소 배수관로 확장 4.9km 등 배수관로 확장 사업으로 40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5쪽입니다. 상수도관망 GIS-DB 구축 사업비로 2억 6천만 원, 서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 3단계 사업으로 30억 원, 노관 개량 사업으로 8억 원, 관망 및 과합 시설물 설치 및 관리로 16억 2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986쪽입니다. 대본 청구기와 스마트 음수대 설치 등 자산 취득비로 1억 3,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사업소의 2026년도 본 예산에 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상하수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상하수도 사업 분야 소관에 대해 질의위원님은 발언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에게는 773쪽부터 781쪽이고요. 기타 특별에게는 917쪽부터 947쪽입니다. 질의위원님 안 계십니까? 네, 최경희님 질의해 주십시오. 예, 최희경입니다. 917쪽에 예.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이 큰 액수가 감액이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럴 경우에 혹시 뭐 정기적으로 다 세입 안정이나 뭐 이런 거에 미치는 영향 같은 건 없습니까? 영향이 있지만 저희가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 부과하는 것 같은 경우는 그 공동주택이라던가 아니면 군부대 그런 쪽에 대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2023년도 같은 경우는 약 53억 정도가 부과가 됐었고 2024년도 같은 경우는 약 100억 원 정도, 그 2025년도 같은 경우는 현재 한 5억 정도만 부과됐기 때문에 내년도는 10억으로 지금 부과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밑에 보면 하수관거 정비 그 BTL 임대료? 예, 그렇습니다. 예, 요거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저희가 그 북방 지역하고 홍천읍 지역의 하수관로 정비를 할 때 BTL 사업으로 했었습니다. BTL 사업이라는 거는 저희가 그 민간 자본을 받아서 사업을 하고 짓고 그 비용을 저희가 지불해 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30년간 운영을 하고 30년이요? 있습니다. 예. 얼마나 돼요? 1년에? 1년에 아, 921쪽 보시면은 하수관로 BTL 임대료로 그 연간 약 29억 정도 수출하고 있습니다. 연간 29억이요? 나가는 돈이 엄청 많네요. 들어오는 돈 별로 없는데.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 밑에 보면 이 BTL 임대료 참 이 타시군도 이제 이런 그 임대료를 지불할 거 아니에요? 한강 수계 상류 쪽은 대부분 시군이 네, 다 그쵸?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한번 이렇게 산정이 되면 뭐 주기적으로 다 어떤 정산이나 검토를 통해 갖고 좀 낮출 수 있는 방안은 없어요?
이게 그 임대료 같은 경우는 전체 사업비에다가 이자까지 포함해서 네, 연간 얼마로 계산하기 그러니까 때문에 그런 사례들이 타시군에는 전혀 네, 혹시 그렇습니다. 확인해 본 적 있으시나요? 확인은 해보진 않았습니다. 한번 해보실래요? 예, 알겠습니다. 예. 918쪽에 항체산업 비즈니스 센터 구축 여기 보면 국고가 한 6억 1,800 정도, 시도비 1억 2,400, 전입금 2억 해서 그 관련 사업이 한 10억 3천 정도 들어가요. 이것 좀 설명해 주세요. 이거는 그 미래성장 추진단에서 설치 그 북방 첨단. 예, 첨단 산업단지에 그 건물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사업이 왜 여기서 있는지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이게 그 한강 수계 기금을 일부 받는 거기 때문에 수주 회계로 예산이 편성이 됩니다. 한강 수계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받는 금액이 있거든요, 그 중에. 지원을 받는데 예. 한강 수계 기금으로다가 지원을 받을 대상이 되나요?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적으로 예, 그렇게 해서 뭐 어떤 공모- 지원 받을 때 공모 사업으로 다 그렇습니다. 받았나요? 예, 공모 사업으로 받았었어요. 아니면은 다른 목적으로 받았는데 이렇게 사용하는 건 아닌가요? 공모 사업으로 받은 한강 걸로 알고 수계 있습니다. 기금을? 예, 그렇습니다. 아무튼 우리 저기 막 자립도도 좀 없는데 재정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상하수 사업소에서 그래도 한 번 나가기 시작하면은 걷잡을 수 없을 것 같아서 뭔가 좀 재정 확보 방안이나 이런 것들을 좀 모색할 필요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어떻게 소장님 말씀하실 거 없으시나요? 저희가 지난 금년도 같은 경우도 그 슬러지 처리 시설 그 시설 개선이라든가 그런 부분으로 인해 가지고 지출하는 부분을 좀 줄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배수관로 확장을 매년 지속하고 있지만은 배수관로 확장하면서 어쨌든 사용량이 증가하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수익을 좀 높일 수 있도록 배수관로 확장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일단 네, 최경영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할 의원님 계십니까? 네, 윤효선님 질의해 주십시오. 윤순 의원입니다. 그 전년 대비해서 상수도 사업소 예산이 상당히 많이 감액이 됐어요. 네, 많이 줄었습니다. 그 감액된 사유를 보니까 소규모 수도시설 개보수 사업 같은 경우도 사실 상당히 감액이 됐고, 그다음에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전출금도 상당히 줄어들었지만, 예산이 이렇게 감액이 되면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한 응급복구나 개보수에 대한 어떤 사업에 하는데 좀 차질은 없으세요? 저희가 그 당초 그 26년 당초 예산 같은 경우는 그 소규모 수도 시설에 대한 지방상수 전환이라든가 개선 사업에 했더니 설계비만 사용 상태고요. 예. 이게 설계가 완료가 되면은 공사비까지 추가로 확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 설계비하고 공사비를 같이 세워놓으면은 이게 저희가 그 매년 실속 집행을 하지만은 그 상반기에 그 집행하기도 좀 어려운 부분도 있기 때문에 당초 예산은 설계비만 좀 반영을 시켰습니다. 전년도에 설계비 세워서 설계했던 부분들이 내년도에 이제 공사비로다가 또 예산 반영이 되는 부분들도 상당히 있을 거 아니에요. 금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배수관로 확장 사업비를 이제 많이 세웠었는데 저희가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그 토지 소유자들 토지 사용 동의 받는 부분이라던가 그다음에 행정 절차 밟는데 좀 시간이 걸리는 부분이 좀 다소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당초 예산에 편성돼 있어도 그 후반기에 발전되는 사업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고자 설계비만 세웠습니다. 그래서 이게 예산이 많이 감액이 돼서 소규모 상수도 개보수했는데 차질이 좀 없어야 되지 않는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네, 차질 없도록 진행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특별하게 보면은 해입에 있어서도 42억이 감액이 됐는데 보면 원인자 부담금이 전년 대비해서 45억이 감액이 됐거든요. 전년도에 그 하수도 원인자 부담금은 어떤
그 특별하게 세외 수입이 있었는데 하수도 원인자 분담금에는 또 제일 그 작년도까지 많이 부과시켰던 부분이 그 신대 하수 처리장하고 그다음에 그 북방면이라든가 지금 아파트 신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원인자 부담금을 부과시켰었거든요. 그 예. 부분이 금액이 컸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는 신축하는 아파트가 없다 보니까 사실 원인자 부담금을 이제 부과시키지 못했었고 신대 같은 경우는 사업이 좀 지연되는 부분 때문에 예. 지금 국방부하고 이제 그 협의 중에 있는 단계이기 때문에 저희가 반영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전체적인 홍천군 세외 수입이 많이 줄었다. 예, 그렇습니다. 신대리 같은 경우가 저희가 군부대에서 받을 원인자 부담금이 한 250억이고요. 지금까지 한 120억 정도를 납부를 받았습니다. 잔액 같은 경우는 사업을 진행하면서 추가로 납부받을 계획입니다. 그럼 추후에 한 120억 정도는 추후에 원인자 부담금에 대한 세외 수입을 확보할 수 있다는 예, 그렇습니다. 말씀이시네요. 아, 근데 그 신대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공하수 처리장이 왜 이렇게 늦어지는지 언제쯤 착공할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해 주실래요? 여기 보면 또 인공습지에 대한 그 민간위탁 사업비도 반영이 된 것 같아요. 예, 인공습지 우선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지난해 그 토지 수용 절차까지 마무리됐기 때문에 지난 10월경에 지금 그 계약하고 착공까지는 이루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내년 상반기 동절기 지나서는 사업을 추진할 거로 이제 예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대리 같은 경우는 현재 그 하수도 시설 설치 인가하고 강원도하고 협의하는 단계가 있고 공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조달청에다 발주 의뢰를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로공사는 별도로 또 시행사 전체가 묶여 있습니다. 아, 그러면 처리장하고 관로까지 다 묶어서 한꺼번에 해요? 발주합니다. 아, 그래서 이게 처리장이 매입이 좀 지연되면 관로공사를 먼저 출시되면 공사가 좀 빨라지 예, 그렇습니다. 완공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었는데 예, 그 방향으로 시행사는 한 시행사를 예, 그렇습니다. 같이 한다고요? 예. 그 이 인공습지 같은 경우는 환경과하고 이 사업 구간이 달라요? 아, 그럼 환경과에서 하는 사업. 환경과에다가 민간위탁을 준다는 거예요? 환경과에서 아, 위탁을? 농어촌공사에 위탁 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여기 보면 그 924페이지를 보면 공기관 등에 대한 자본적 위탁 사업비로 해서 그럼 이 사업을 환경과에다가 주는 거예요? 아니면 농업기반공사에다 주는 거예요? 그 예산은 수질 개선 특별 회계로 편성해서 예, 사업 진행은 환경과에서 진행하고 예. 환경과에서 농어촌공사에다 위탁 준 사업입니다. 아, 그래요? 거기 그 생태숲공원도 조성하지 않아요? 예, 그것도 환경과에서 그것도 환경과에서 추진하고 하고요? 있습니다. 예. 아무튼 빨리 좀 착공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내년 상반기에는 착공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윤효세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원 계십니까? 네, 질의원이 많으시므로 상소도 사업소 소문에 대한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상소도 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개최된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쳤습니다. 예산안 심사와 원만한 회의 진행에 협조해 주신 동료 의원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2025년도 제3회 소액영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사내를 선포합니다.